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가치와 재무상태표의 연결, 그 중에 이제 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대차평균의 원칙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대차평균의 원칙이라는 이름이 우리 재무상태표를 좀 보면 자산이 있고 그리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라고 했죠. 이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은 누가 투자한 금액?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고 부채는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이다. 네, 이거 꼭 잊지 마시자라고 했죠. 요거 회계랑 계속 연결이 돼요. 자, 이때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다를 설명할 때 전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 회사가 설립될 때. 자, 여러분들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래 뭐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하는 거래는 회사가 설립될 때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한다고 했죠. 만약에 회사가 설립하면서 10억 원만큼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줬다고 합시다. 이때 그 주식에 써져 있는 액면 금액만큼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이 10억 원이라면 회사는 주식을 얼마어치 발행했을 거다? 10억 원어치만큼 발행을 했을 거고, 그게 요 자본금액 10억 원이라고 써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 액면 금액을 딱 10억 원에 맞추어서 발행을 해 줄 거니까, 그죠? 시가가 없고 액면 금액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회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본금 10억 원 외에도 또 현금 10억 원보다 좀 더 사업 활동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나머지 돈 한 5억 원 정도 모자라는 건 은행에서 차입하자. 그래서 부채에 차입금 5억 원만큼을 차입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10억에서 15억이 되겠죠? 이제 이 현금 15억 원을 가지고 회사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들을 구매할 거예요. 뭐 제조업이라면 뭐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뭐 서비스업이라면 뭐 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등등 이렇게 사업 활동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자산들을 구매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즉 이때 보세요. 회사가 처음에 가지게 되는 이 자산은 현금의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 현금은 결국 채권자인 부채가 투자한 무슨 얘기죠? 채권자가 투자한 부채의 금액과 주주가 투자한 자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만큼 회사가 현금을 가지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회사가 설립할 때는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다 채권자,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회사가 가지는 자산은 다 채권자, 주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두 번째. 자, 이제 회사가 사업활동을 막 하다가 모든 회사는 미래에 언젠가 망해요. 망합니다. 언젠간 망해요. 쭉 시간을 놓고 보면 언젠가 망하겠죠? 자, 망한다라고 볼 때 이 망하는 시점, 망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제가 다른 클립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사는 언제 망하냐? 자,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예를 들면 부채가 10억이 있는데, 이 부채, 모든 부채는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 갚아야 되는 기한이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 때 이 부채를 갚을 현금이 없다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망해요. 이때 망할 때 어떤 절차를 수행하냐면 청산이라는 절차를 수행하면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회사가 망해서 사라질 때는요, 가지고 있는 자산, 이 현금을 포함한 모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현금은 이제 팔 수 없죠. 나머지 자산들은 다 외부에 매각해요. 그럼 회사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모든 자산을 외부에 매각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 현금을 이 회사의 과거에 투자하고 있던 채권자와 주주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누가 선순위일까요? 채권자, 주주 중에 누가 더 먼저 받아갈까요? 네, 그렇죠. 채권자요. 왠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죠? 회사가 망할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변환시켜서 왜 매각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먼저 갚아요. 빚을 갚아요. 대부분의 망하는 회사는 자산 팔아도 유입된 현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빚을 다 못 갚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고도 현금이 좀 남았다면 그때 이제 나머지 절차로서 이걸 자녀재산가액 분배라고 하는데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비례해서 논아줘요. 결국은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미래에 언젠가 회사가 망할 때 외부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투자했던 투자자인 채권자 주주에게 다시 논아주게 됩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때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다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회사가 설립될 때 그리고 망해서 사라질 때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채권자 주주로부터 형성이 되고 채권자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결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채권자 주주가 투자한 금액으로 형성됐고 미래에 언젠가 다시 채권자 주주에게 돌려줄 것들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둘이 같아야만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설립될 때 망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회사의 너무나도 당연한 성질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성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언젠가 채권자 주주에게 돌려줄 거니까 이 둘의 합계가 같아야만 유지가 되는 거죠. 자산이 더 많다?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채권자 주 중에 누가 더 선순위라고 했죠? 누가 선순위? 채권자가 선순위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본인이 빌려준 돈만큼 요 부채의 금액만큼 돈을 다 받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 모두 다 주줄 거예요. 남은 돈은 항상 모두 다 주줄 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자산을 실제로 예를 들면 외부에 팔아서 현금화하다 보니까 막 줄어요. 줄어서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빚보다도 더 적은 금액 현금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모두 다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주고 주주는 받아갈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의 합계가 같다는 건 이게 회계에서 대차평균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주식회사의 성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은 투자자로부터 형성이 됐고 미래에 언젠가 다시 투자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요 채권자 주주 회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채권자 주주가 논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한정된 자산을 채권자와 주주는 서로 경합을 하게 돼요. 내가 가져갈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이런 경합을 한다고요. 경합.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덜 주면 주주가 더 받아가고 주주에게 덜 주면 채권자가 더 받아가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 자산을 가지고 채권자 주주는 서로 경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 거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러한 채권자 주주가 회사에 한정된 자산을 두고 경합하는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계 기준에 특별한 내용들을 담습니다. 회계 기준. 이게 기준에 결국 연결이 돼요. 회계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 반나절 회계 기초라는 과정에서 배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회계 기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의 특별한 성질들은 다 기준에 써져 있는 대로 성질을 갖거든요. 결국 기준이라는 건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성질이 결국 채권자 주주의 이러한 특성에서 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좀 이상한 회계 처리들이 많아요. 그것들 모두 다 까보면 이 채권자 주주 중에 누가 더 선순위인가
누구에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회계 기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질, 자산합계가 부채자본회가 같은 이 성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회계가 대차 그냥 평균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부터 계정 과목을 한번 특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